주식 뿌뿌뿌뿌뿌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부부입니다. 앞으로 저랑 제 아내가 돌아가면서 주식 정보를 안내할 텐데요. 어떻게 저희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주식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발빠르게 세상의 정보를 익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처음 보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과 견주어도 될 만큼 정교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난 뒤 전 세계 로봇 기술 커뮤니티의 반응은 단순한 감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로봇 손 기술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손과 손가락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지난 10년간 로봇 연구 분야에서 사실상 최종 목표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5손가락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로봇팔이 하나 더 정교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 환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최근 들어 이 분야의 경쟁은 더 이상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실제 시장을 겨냥한 산업 경쟁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자료를 보면 손가락 조작용 로봇손, 특히 텐던 기반 로봇손 관련 시장이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로봇 손 기술에 대한 수요 자체가 눈에 띄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흐름은 전시 현장에서도 확인됩니다.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인 CES 2026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손 기술을 중심으로 K-휴머노이드 연합 전시를 펼쳤습니다. 사람, 손처럼 움직이는 오지 로봇, 손을 포함한 제품들이 집중 조명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로봇 업계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기술들이 더 이상 실험실 안에서만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양산 체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보티즈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용 로봇손 제품 개발을 마무리했고 양산 단계에 돌입했으며 정식 고객사 인도도 곧 시작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연용 시제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상업적 공급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이 변화의 타이밍을 이해하려면 외형이 얼마나 사람 손처럼 생겼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로봇 손, 기술 내부의 구조 차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차이가 시장에서는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로봇 손 기술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실제 산업 환경에서 선택받고 있는지 팩트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로봇 손 기술 경쟁의 본질은 사람 손처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떤 구동 방식을 쓰느냐, 이 선택이 성능과 적용 범위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손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텐던 구동 방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터 직접 구동 방식입니다. 먼저 텐던 구동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쉽게 말해 사람 손의 근육과 힘줄 구조를 그대로 흉내낸 기술입니다. 모터가 힘줄 역할을 하는 와이어를 잡아당기고 그 힘으로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명확합니다. 움직임이 부드럽고 사람 손과 가장 유사한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도 높고 미세한 동작 표현에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이 방식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샤도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에 적용되어 있고 겉모습만 보면 이건 거의 사람 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분명한 한계도 드러납니다. 이 와이어는 손가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 전체 전완부까지 이어집니다. 그 결과 제어 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밀 제어 난이도가 높아지며 유지 보수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산업 현장처럼 같은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신뢰성 문제가 계속 지적됩니다. 그래서 텐던 방식은 사람 손처럼 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기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 자료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반복됩니다.
텐던 기반 로봇손은 다관절 움직임에는 강점이 있지만 와이어 특성상 제어 정확도와 장기 안정성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모터 직접 구동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술적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각 관절 안에 소형 모터를 직접 넣어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구조가 단순해지고 문제가 발생해도 어느 관절에서 생겼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과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이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산업 환경에서는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언급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모터가 많아질수록 손이 커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고집적 경량 모터 기술이 필수 조건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 표현에서는 텐던 방식이 앞서고 안정성과 반복 작업 측면에서는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이 강합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텐던 기반 로봇 손 관련 시장 규모는 약 6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32년에는 이 시장이 약 4억 4천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80%를 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전망치입니다. 하지만 로봇 손 기술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방향성만큼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이건 연구용 로봇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포함하면 정밀한 손 기술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로봇 업계를 보면 옵티머스부터 15자유도 이상을 구현하려는 바이오닉 핸드 연구까지 정밀하고 다자유도인 손은 공통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준비됐는데 진짜 어려운 건 손과 팔의 구조라고요. 지금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로봇 손 기술은 이미 선택의 기로에 들어섰고 앞으로는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누가 살아남느냐의 경쟁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럼 이 구동 방식 경쟁에서 실제로 돈이 되는 쪽은 어디냐? 이 줄을 현실의 시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회사는 과연 누구냐? 여기서부터는 기술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봇 손 기술 경쟁은 연구실에서 누가 더 정교한 손을 만들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 구조를 실제 현장에 깔 수 있느냐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이미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숫자 보셨죠? 사람 손 수준의 정밀 제어에 대한 요구는 이제 일부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수요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반복 생산이 가능한가? 고장나면 바로 고칠 수 있는가? 그리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회사만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로 시장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역할로 답을 내놓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봇의 손과 관절, 즉 움직임의 최소 단위를 쥐고 있는 회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을 묶어서 완성된 로봇 시스템으로 만들고 사람이 일하던 현장에 직접 집어넣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 두 회사를 통해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로봇 산업은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 있고 돈이 만들어지는 지점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볼 첫 번째 종목은 로봇이 실제로 일을 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즉 로봇의 손과 관절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 자, 이제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를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1999년에 설립된 국내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로봇을 완성품으로 접근하기보다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 기술에 집중해 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로보티즈는 로봇 관절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로보티즈의 대표 제품이 바로 다이나믹셀입니다. 이 제품은 모터, 감속기, 제어기, 통신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통합한 스마트 액추에이터입니다. 쉽게 말해
로봇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하나의 표준화된 블록처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다이나믹셀은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와 로봇 개발 기업에서 기본 부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처음 설계하는 연구실부터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까지 이 모듈을 기반으로 로봇을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완성 로봇보다 먼저 반드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이런 핵심 부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 자체가 뚜렷한 성장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합동 로봇, 서비스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포함하면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수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한 대당 필요한 관절수와 자유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로봇 대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액추에이터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로봇의 핵심 부품을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생산해온 회사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그 기술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확장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 로보티즈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개미 시리즈입니다. 이 로봇은 실내 외 배송, 순찰, 안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완제품 로봇으로 이미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운영 사례를 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입니다. 2025년에 공개된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AI 워커는 양팔 작업형 구조를 갖춘 로봇으로 사람의 동작을 학습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에서는 꽤 의미 있게 받아들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7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기술이 글로벌 AI 기업들의 피지컬 AI 로봇 개발 검토 과정에서 테스트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오픈 AI를 포함한 글로벌 AI 기업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 하드웨어 파트너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했다는 점이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협약 발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AI 기업들이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실제 물리적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까지 검토 단계에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로봇 산업의 중심이 AI 알고리즘에서 AI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ES 2026에서도 로봇 기술 트렌드는 단순한 AI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AI로 실제 움직이는 로봇, 즉 피지컬 AI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로보티즈는 부품 공급을 넘어 피지컬 AI 시대에 필요한 기본 하드웨어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도 이 기대감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이후 로보티즈 주가는 피지컬 AI 관련 기대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2025년 12월에는 단기간에 두 자릿수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로보티즈는 완성된 휴머노이드 한 대를 팔아서 대규모 매출을 내는 단계는 아닙니다. 대신 로봇의 구동계, 제어 기술,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연구소와 기업에 공급하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사람과 협업하는 시대로 갈수록 AI 로봇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대로 갈수록 고성능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로보티즈는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기본 언어를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로봇의 손과 관절을 움직이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오랜 기술력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로봇 산업 확장과 함께 핵심 부품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 속에 있고 피지컬 AI 시대를 겨냥한 기술적 포지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단순히 로봇 테마에 묶이는 종목이 아니라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마이너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앞에서 본 로보티즈와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로보티즈가 로봇의 관절과 손처럼 움직임의 최소 단위를 담당하는 회사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기술들을 하나로 묶어서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먼저 이 회사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출신 연구진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이 팀은 국내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 휴보 HUBO를 개발한 주역들이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사는 처음부터 로봇 팔 하나, 손 하나를 만든 팀이 아니라 로봇 전체를 실제로 걷게 하고 움직이게 했던 팀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의 출발점이 부품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였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점은 단일 제품이 아니라 로봇을 구성하는 기계 제어 소프트웨어를 한 덩어리로 설계해온 경험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콜옵션 행사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35%로 늘려 최대 주주가 됐고 양수도 대금은 약 2,674억 원으로 공시됐다. 이건 단순한 재무적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미래 로봇 기술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고 로봇을 AI 이후의 핵심 성장 축 중 하나로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컨퍼런스 콜과 공식 발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 파트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가 국내 로봇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삼성은 왜 이 회사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여러 형태의 로봇을 현실에서 운용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까지 라인업이 다양하고 일부 제품은 연구용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테스트와 활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언젠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서 써보고 있다는 단계에 와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로보티즈와의 차이가 또 한번 드러납니다. 로보티즈가 로봇 생태계의 기반 기술을 공급하는 쪽이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쪽에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수익 구조에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한 대, 로봇 시스템 하나가 곧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완성 로봇 플랫폼 쪽에 가장 가까운 기업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가 흐름에서도 확인됩니다. 삼성의 지분 확대 이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단기간에 강한 반응을 보였고 2026년 초에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대기업의 장기 전략 안으로 편입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부 주도로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곧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역할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보행 로봇 개발팀의 기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을 실제 사업 영역으로 끌어오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참여하면서 이 회사는 미래 로봇 전략의 실행 파트너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완성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설계 능력,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개선해온 경험, 그리고 대기업 정부 전략과의 연결고리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히 로봇 관련 종목이라기보다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이 현실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앞단에 서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어떻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엔 더욱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